저번 시간엔 카메라의 구조와 종류를 했어요. 자, 이렇게 생긴 거를 SLR, 싱글 렌즈 리플렉스라고 하고, 일암 반사식 카메라입니다. 렌즈를 바꿔 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것이 디지털화돼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예, 옹알이 하지 마시고요. DSLR이라고 합니다. 눈이 하나인 반사식 렌즈라고 하고요. 카메라라고 하고요. 자, 눈이 하나 있는 카메라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눈이 두 개인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TLR이라고 하고요. 얘는 미러리스 렌즈 파인더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가운데에 주름관이 있는 것이 특징이고 대형 카메라라고 하고 또는 뷰 카메라라고도 합니다. 자, 카메라의 내부 구조를 보면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이 내부에 있는 거울에 한번 반사돼서 이렇게 오각형 펜타프리즘에 또 한번 반사돼서 뷰파인더를 통해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사진이 찍히는 그 순간은 미러가 올라가고 미러 뒤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셔터막이라는 게 있어서 셔터가 올라가고 그것이 여기 보시는 게 바로 카메라의 셔터막이에요. 이게 거울 뒤에 있고 거울이 위로 올라간 다음에 올라가는 것 동시에 이게 열리게 돼 있어요. 어떻게 열리냐면 얘가 올라갔다 내렸다 하게 돼 있어요. 얘가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빛이 들어와서 사진이 찍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셔터 막이라고요. 얘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잘 찍히고 있나요? 네. 예, 중요합니다. 이거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이 셔터막 뒤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과거에는 필름이 있었지만 필름을 대신하는 디지털 센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시는 이 센서가 이렇게 생겼어요. 셔터막이 올라가면서 빛이 여기에 전자신호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는 보통 풀프레임이라는 센서도 있고 1.3 크롭, 1.6 크롭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많아요. 포서드라는 것도 있고 이런 센서의 크기에 따라서 카메라의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센서의 성능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나겠죠. 자, 렌즈는 크게 줌링과 포커싱 링으로 나눠지는데 줌이라는 게 뭐냐면 멀리 있는 것을 당겨 보기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보다 넓게 볼 수도 있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밀었다 당겼다 하는 것을 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다 있는 걸 줌 렌즈라고 하고 고정되어 있는 요만큼의 각도만 봐라고 되어 있는 렌즈를 단렌즈라고 합니다. 멀리 있는 걸 당겨보고 밀어도 보고 넓게도 보고 하는 것을 줌 기능이라 하고 그것을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렌즈를 줌 렌즈라고 하고 단순하게 요것만 봐라고 되어 있는 렌즈를 단렌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이 포커싱 링인데요. 셔터 버튼을 살짝 누르면 띠릭 하고 초점이 자동으로 맞아요. 그럴 때는 사용하지 않는데 자동으로 놨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데 수동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초점을 맞출 때 쓰는 것이 바로 포커싱 링입니다. 기억들 나시나요? 오늘은 파일 확장자와 로우 파일이라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확장자와 로우 파일, 파일 확장자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를 쓰다 보면 파일이 생기게 돼요. 그림 파일이나 문서 파일이나 등등 여러 가지 파일이 생기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사진하는 사람이니까 사진을 찍으면 예전에는 필름으로 남았는데 디지털 카메라는 찍히는 그 순간 전자 신호로 만들어진 파일이 생기게 돼요. 그 파일 중에 그림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 또는 문서 파일 이름 뒤쪽에 뭐뭐뭐 점 텍스트, JPG, HWP, AVI 등등등 점 뒤에 오는 문자를 확장자라고 합니다. 확장자는 그 파일의 종류와 성격을 나타내는데요. 그림이나 사진 파일의 확장자는 이렇게 있습니다.
TIF, AI, BMP, PDF, PNG, PSD, GIF, EPS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확장자가 뭔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정확하게라기보다는 좀 쉽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시 집안의 6남매 중에 잘생긴 막내입니다.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다 알고 있겠죠. 제가 지나가면 길을 딱 지나면 저 녀석 임시 집안의 막내야 이렇게 알아보겠죠. 파일 확장자라는 것이 바로 성과 같은 거예요. 김씨 집안, 이씨 집안 이런 식으로. 컴퓨터라는 것이 외국에서 넘어왔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성을 뒤에 쓰거든요. 성을 뒤에 쓰고 이름을 앞에 붙이죠. 한국에서는 성을 앞에 붙이고 이름을 뒤에 붙이는데 서양 사람들은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확장자를 보면 김씨 집안의 누구야, 이씨 집안의 누구야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텍스트는 단순 문서, 단순하게 글씨 들어가는 문서, JPG는 사진 파일, HWP는 뭐죠? 한글 문서 파일, AVI는 동영상, 그렇죠? 동영상 TIFF 파일 한번 볼까요? 뭔가 이렇게 영어로 써졌어요. 혹시 영어 발음 좋으신 분 계신가요? 예. 태그드 이미지 파일 포맷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것을 앞에 철자들만 따서 TIFF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TIFF 이렇게 불러요. 엘더스라는 회사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공동 개발한 포맷이고요. 사용자가 고쳐 쓸 수 있는 유연함의 특징이 있고요. 1980년대 스캐너 제조사들이 일반적인 파일 형식을 사용하기 위해 개발됐고요. 컴퓨터와 스캐너의 성능이 점차 향상되자 TIFF의 스펙도 그레이스케일에서 컬러 이미지를 지원하도록 발전했다고 합니다. 예, 메모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절대 메모하지 마세요.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1980년대 개발됐다고 했어요. 사용자가 고쳐 쓸 수 있는 유연함의 특징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JPG들은 고쳐 쓸 수 있는 편집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고쳐 쓸 수 있는 유연함이 있다고 합니다. 80년대에 개발이 됐고요. 이것만 봐도 디지털 이미지는 80년대부터 개발됐고 사용이 되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80년대면은 거의 40년 전이죠. 예. 근데 그것이 디지털 카메라가 개발되고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한 것은 한국에서는 한 20년쯤 넘었을 거예요. 예. 90년대 말 정도부터니까. 자, AI 일러스트에서 기본적으로 저장하게 되는 벡터 형식으로 색상의 보존력이 높더라고 하고요. BMP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파일 형식으로 압축되지 않은 비트맵 이미지를 저장하는 윈도우 OS의 그래픽 파일 형식이라고 합니다. 압축되지 않은 형식이라고 해요. 중요하니까 빨간 글씨로 해놨겠죠. 자, PDF 어도브사의 아크로벳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문서 작성용 파일 형식입니다. 보통 스캔을 해서 관공서 같은 곳에서 특히 법원 같은데 문서들을 여러 장을 한 번에 쭉 이렇게 스캔을 해서 한 파일 안에 넣어서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형식이 PDF가 많아요. 문서 작성용 파일 형식이고요. PNG 인터넷을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트루 컬러를 지원하고 무손실 압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은 채 웹에 그대로 포현할 수 있다고 하고요. 포터블 네트워크 그래픽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 봤을 때 압축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BMP는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얘는 무손실 압축을 했다고 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PSD 어도비사의 포토샵에서 사용되는 기본 형식이고요. 얘는 또 무손실 압축 기술을 썼다고 하네요. 얘도 무손실, 얘도 무손실, 얘는 압축하지 않았고요. PSD는 단순히 이미지 저장뿐만 아니라 문자, 레이어, 알파 채널, 패스 텍스트 등을 함께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PSD의 개념은 나중에 포토샵을 좀 하시다 보면 레이어에 대한 개념 또는 파일에 대한 개념이 조금 들어오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GIF, 미국의 컴퓨서브사가 개발한 온라인 전송을 위해 만든 그래픽 포맷으로 색상의 무손실 압축 기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EPS 인쇄할 때 사용하는 파일 포맷으로 고품질의 출력 전용 파일입니다. 자,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고 또 무손실 압축 굉장히 고화질의 파일이에요. 근데 가만 보면 엘더스사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공동 개발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AI는 일러스트, 디자인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고 BMP는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거고 PDF는 관공서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죠? 어도비 회사에서 만든 거고 PNG는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고 PS는 또 포토샵에서 만들었대요.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거래처라는 게 생기게 되잖아요. 그죠?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라는 게 생기게 돼요. 근데 그 거래처가 어도비사하고 뭐 PNG 얘네들하고 거래를 해요. 야, 나 이번에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거 프로그램 하나 개발했는데 너네들 우리 거래 좀 할래? 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우린 PDF만 써. 우린 PNG만 써. 그럼 서로의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겠죠. 자, 엘더스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거래를 했는데 얘를 만들었는데 일러스트 디자인하는 프로그램을 써요. 쓰는 회사하고 거래를 해요. 그러면 서로 간에 또 포맷이 안 맞아서 얘도 프로그램 사야 되고 얘도 프로그램 사야 되고 윈도우 깔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 야, 그러면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게 너무 불편하고 거래가 너무 불편하니까 우리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거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JPG 포맷입니다. Joint Photographic Coding Expert Group이라고 해서 이런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조인을 한 거예요. 사진과 그래픽을 하는 사람,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그런 디지털 코딩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짬을 따서 JPG로 된 겁니다. JPG는 사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식이에요. 카메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JPG입니다. 근데 JPG는 여러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되다 보니까 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여기 보시는 이 화면은 그냥 엑셀의 그 시트인데 그냥 확대만 해놓은 거예요. 사진을 크게 확대해 보면 하나씩의 픽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와 세로의 좌표를 해서 뭐 I의 몇 번은 무슨 색, G의 8번은 녹색 이런 식으로 디지털화 시켜서 그것만 딱 기억하는 거예요. 그 픽셀의 색깔만 딱딱딱. 그러다 보니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디지털 카메라가 발전하고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크게 막 사진을 뽑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JPG를 사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파일이 깨지기도 하고 크게 뽑으면 막 색깔도 이상하게 나오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RAW 파일입니다. RAW 파일은 센서로부터 최소한의 처리를 한 데이터를 말하고요. 전혀 가공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전혀 가공되어지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최소한의 가공이 된 상태가 정확한 표현이고요. 사진 출력이나 인쇄용으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포토샵 등의 프로그램으로 후보종이 필요한 포맷이에요. 화이트 밸런스, 파라메타, 색공간 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센서에 감지된 빛의 세기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고요. 그 위에 컬러 필터가 있다고 합니다. 로우 이미지 포맷의 확장자는 업체나 디지털 카메라 제조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쓰이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확장자를 알면 어느 집안에 누구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확장자를 알고 있으면 로우 파일 같은 경우는 얘는 후지에서 만들었어. 얘는 캐논에서 만들었어. 어이구 얘는 니콘이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확장자만 보면 제조사를 알 수 있죠. 근데 이 로우 파일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픽셀 하나를 기억을 할 때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빛은 원래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 골고루 섞여 있어서 빛은 어떻게 볼까요? 빛이 투명하기 때문에 사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빛이 어딘가에 부딪혀서 올 때 그 부딪히는 물체의 파장에 의해서 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빛은 원래 이렇게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 골고루 섞여 있어서 투명해요. 투명해서 색으로는 흰색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픽셀 하나를 기억을 하는데 RGB로 기억을 하게 돼 있어요. 아까는 픽셀 하나 얘는 무슨 색 딱 이렇게 기억을 하나 그랬잖아요. 근데 로우 파일은 픽셀 하나를 얘네들이 각자 기억을 해서 파일의 용량이 더 커집니다. 그 대신 포토샵 같은 후보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후보종을 할 때는 색의 변화가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다양하게 후보종을 할 수가 있어요. 파일이 손상되지 않으면서. 로우 파일이라는 것이 JPG보다 좋으니까 고급 카메라에서 지원이 되겠죠. 그리고 최신형 핸드폰에서도 로우 파일을 지원합니다. 필요가 없다라면 그러지 않았겠죠. 핸드폰에서도 고화질의 로우 파일 포맷을 지원을 합니다. 좋은 거니까 지원하겠죠. 이렇게 픽셀 하나를 RGB가 기억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세요. 나중에 요거는 또 한 번 나올 겁니다. 빛은 뭐가 골고루 섞여 있다고요? 세 가지가? 예. 빨간색, 또 무슨 색? 파란색, 예. 그리고 녹색, 세 가지가 골고루 섞여 있어요. 근데 이런 의문점이 들지 않으세요? 섞여 있는데 왜 투명하게 보이지? 그런 의문점이 안 드세요? 의심이 안 드세요?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을 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제가 실험을 통해서 빛이 세 가지가 섞였을 때는 투명하게 보이고 색으로는 백색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